7월 20일 월요일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급락을 소화하며 횡보로 한 주를 열었습니다. 다우가 0.6% 내린 51,839로 307포인트 빠졌지만 S&P 500은 0.2% 내린 7,443, 나스닥은 거의 변동 없는 25,508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0.6% 올라 나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 과하게 팔린 상태는 아니고 연중 크게 오른 트레이드에서 바람을 조금 빼는 것은 건강하다는 시각이 나오며 낙폭이 진정됐습니다. 다우에서는 머크와 애플이 각각 2% 넘게 빠지며 지수를 눌렀고 변동성 지수 VIX는 18.65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4.60%로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누른 것은 유가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8회째 이어지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잠깐 넘었다가 89달러 부근으로 내렸고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다시 갤런당 4달러로 올라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4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고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인수합병은 12개 주의 반독점 소송으로 법원이 최소 2주간 제동을 걸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개별주에서는 무거운 흐름 속에 방어 성격의 종목이 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보험사 트래블러스와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정유주인 발레로와 필립스 66, 마라톤 페트롤리엄이 나란히 사상 최고가에 올랐고 반대로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최저가인 119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소식은 알파벳이 자체 서버용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칩은 알파벳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파벳이 칩 설계부터 서비스까지 직접 갖추는 수직 계열화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 쪽에서는 휘발유 값이 다시 4달러로 오르면서 지갑에 가장 먼저 와닿는 부담이 커졌는데 소비 자체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고소득층마저 값싼 달러 매장을 찾는 등 씀씀이를 조금씩 가려쓰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삼행과 제너럴 모터스, 찰스 슈왑 실적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매매는 서버 회사 DLL을 단기 눌림목에서 담은 것이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인 SGOV를 팔아 자금을 마련해 DLL을 매수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조정으로 인공지능 하드웨어 전반이 눌린 가운데 서버는 어느 회사의 칩을 쓰든 결국 필요한 공통 부품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덜한 자리라고 봤습니다. 다만 오늘 배운 점에서 다룰 수직 계열화, 흐름이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사슬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를 계속 점검하며 접근한 매수였습니다. 오늘 배운 점은 가장 큰 고객이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그 공급자에게는 장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공지능을 곡괭이 파는 쪽과 금 캐는 쪽으로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 금 캐는 쪽인 알파벳이 자기 곡괭이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알파벳처럼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거대 고객들은 칩을 사다 쓰는 최대 손님인데 이들이 자기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하면 범용 칩을 만들어 팔던 회사들은 가장 큰 손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한 회사가 직접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그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언젠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을 파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고객이 직접 만들기 어려운 공통부품, 예를 들어 어느 칩을 쓰든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나 서버 같은 부품은 이런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므로 사슬 안에서 그런 자리를 골라야 합니다. 셋째, 수직 계열화는 하루아침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고객이 내재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밀어붙이는지를 신호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